금주법은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하면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린다. 바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역시 오역 혹은 오역을 유도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나름의 규칙이 있다는 것, 게임 안에서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최종적 결과, 그리고 결과는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게임의 특성을 여러 현상과 이론에 적용합니다. 제가 독자 한 분에게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실험실로 데려가서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 옆에 앉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건다. 지금 드린 돈을 저분과 나눠 가지십시오. 얼마를 줄 것인지는 순전히 당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단 상대가 당신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면 거래가 성사되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10만 원을 다시 제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겠는가? 결과를 말하면 사람들은 평균 4만 원을 옆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너무 적은 돈을 주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돈을 못 받을 테니까. 그러나 잘 따져보면 돈을 나눠줘야 하는 나나 받아들이는 상대방이나 별로 이성적인 사람은 못 됩니다. 그 사람은 1,000원 아님 100원을 받는다 해도 이득이니만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최소한의 액수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갖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평균 4만 원을 나눠준 반면 돈을 받는 사람은 평균 2만 5천 원 미만이 되면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게임은 1982년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로 노벨상까지 수상한 데니엘 카너먼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돈의 액수를 변화시켜가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았으나 10,000원이 걸렸던 100만 원이 걸렸던 나눠주는 돈의 비율은 거의 같았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조지프 하인리히는 이 게임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15개 문화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비율은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은 반으로 뚝 잘라 50%를 나누어 지었지만 가장 야박한 문화권에서도 25%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상호 이득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부당하게 당하면 화가 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상대에게도 가능한 한 부당하지 않게 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 자체가 인간의 심리에 내장되어 있는 듯합니다. 독재자 게임. 최후 통첩 게임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 역시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런 요소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이어 만들어진 독재자 게임에서는 피험자가 상대에게 얼마를 주든 간에 돈을 받는 사람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피험자는 10만 원 중 단돈 1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자기 혼자 독차지한다 하더라도 전혀 손해를 볼 위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적지 않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를 모두 모아보면 총 액수의 28.3% 정도를 상대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 상대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조차 인간은 최대한 공정해지려고 그리고 함께 이득을 나누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